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좀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자금 신청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금융기관 혹은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중인 어려운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간단한 영상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금 체납이나 현금 서비스 등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결격 사유가 되는 내용들을 사전에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신청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세금 체납이 돼 있다라고 하면 대출 신청에서 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나 뭐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친인척의 카드를 빌려서라도 일단은 납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체납 중이다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분할 납부 약정을 하시면 체납이 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용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이나 뭐 다대보험료는 해결하고 들어가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현금 서비스나 이금융 사용 내역이 많으면 대출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건수를 통합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해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기업이 기업이 영업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가세 신고라도 좀 면해 보려고 휴업 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휴업 중인 기업은 대출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이 핀트를 잘못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뭐 예를 들면 회사를 자녀에게 넘긴다거나 뭐 지분을 넘긴다거나 뭐 소위 말하는 상속증여 이슈 혹은 입찰을 잘 받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지원에서 혜택을 보려고 대표이사를 청년 혹은 뭐 여성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자 혹은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심사할 때는 최근에 대표이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심사에서 탈락 사유가 되거나 대출 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생존하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휴업이라든가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서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셔서 이게 대출 심사 부결 사유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인데요. 우리 이제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자금 신청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말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디자인하고 브랜딩하고 원단을 정해서 원가를 사입을 해서 공장에다만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지만 제조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생산을 하지 않으면 제조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쇄업인데요. 저는 이제 인쇄업 기업들이 고객사로 많아서 다녀보면 인쇄 시설을 직접 갖추고 인쇄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이제 중간에서 발주를 받아서 내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은 하되 인쇄 공정은 인쇄기기가 있는 업체에다 외주 생산을 맡기는 형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쇄업은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으로 안 봐줍니다. 특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명백하게 소공인 특화자금 그 설명하는 서식 안에 안내문 안에 인쇄업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으면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인쇄 공장이나 인쇄 기업은
종목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조는 그대로 가되 이게 인쇄가 되면은 반드시 인쇄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없는 업체들은 신청 대상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인쇄라는 게 대부분은 필름이나 혹은 뭐 비닐 혹은 종이 위에서 이렇게 공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일은 똑같지만, 예를 들면 제조 종이 제품 혹은 종이 상자 혹은 뭐 필링 가공 이런 식으로 품목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쇄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일은 똑같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쇄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이 없는 인쇄업이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조 인쇄가 아니라 제조, 뭐 필링 가공, 종이 제품,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취급 품목을 좀 달리 해주시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랑 부가세 신고 업종을 변경해 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중진공자금 최근에 계속 문의하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중진공자금이 신청업체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는 업체 대부분이 어떤 통보를 받냐면 미부여, 상담 신청 기회가 미부여됐다 혹은 대기라는 결과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미부여가 3회 되면 혹은 대기가 3회 걸리면 1회 탈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 계속 신청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특히 중진공자금은 뭐 3번 신청할 때까지 예산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1회 탈락하면 6개월 동안 똑같은 자금으로 신청을 못하는 건데요. 지금 시즌이 4월이면 이제 4월 말 신청하실 텐데 상반기 예산은 이미 거의 전적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신청을 하시라는 말은 그렇게 대기라도 되고 있는 업체들이 추경이 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기관에서 혹은 지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할 때 어쨌든 신청해놓은 업체들 중에서 선택을 하지, 내가 떨어질까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심사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종정책자금은 3번 미부여 혹은 대기되면 떨어진다 이거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어차피 3번이면 석 달이잖아요. 보통 3, 4월 달에 접수를 시작하면은 3번까지 할 기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기 소진되는 정책자금이고 하니 대기나 미부여되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될 때까지 신청해라. 다만 조금 더 내가 배정받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니 정책 우선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보증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힘드니까 나오는 대로 좀 써서라도 융통해서라도 회전시키고 싶다,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복 보증이 금지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보나 기보 중에 하나를 쓰면, 지금 내가 신보 1억을 쓰고 있다 그러면 다시 기보를 통해서 추가로 1억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보 기보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신용보증재단도 중복보증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보를 쓰고 있고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보에다가 추가 보증을 신청하면 너 지금 보증 2개 쓰고 있네, 중복보증이라서 안 돼 라고 통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출이 3억, 4억 이렇게 하다가 10억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추가 보증이나 추가 대출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보도 쓰고 있고 신용보증 재단도 쓰고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 보증에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뭐 정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쓰고 있는 보증기관에서 최대한 추가 보증을 끊어내는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2가지 보증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보나 기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 중에 하나를 쓰고 있고 신용보증 재단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 신용보증 재단이 더 소액일 거거든요. 그래서 신보나 기보 쪽에 추가 보증을 신청할 때는 이 소액 보증 하나는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뭐 서울시는 사무보증, 뭐 경기도도 저리의 보증을 심사를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굉장히 빨리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아주 그냥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보증 상품들도 제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복 보증일 경우에 심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최근 1년 이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활용하는 기업들은 또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내가 보증서를 하나 쓰고 있는지 두 개 쓰고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보증을 끊은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신용보증재단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됐건 이렇게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6개월 동안 또 상담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숙지하시고 점검할 거 점검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체크할 거 체크한 다음에 현명하게 자금을 신청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자금 활용에 길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